이번 영상부터는 2부작으로 이란의 역사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란의 고대 역사는 엘람에서 시작됩니다. 엘람은 현재 이란의 남부 지역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엘람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공존하며 존재했습니다. 엘람은 각종 철광석과 천연자원을 채굴하고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활동을 통해 번영했습니다. 엘람 왕국은 고대 엘람과 중세 엘람, 그리고 신 엘람의 역사로 나뉩니다. 고대 엘람 시기에 엘람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엘람은 바빌로니아에 치열하게 맞서 싸웠지만 함무라비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바빌로니아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함무라비 왕이 죽고 나서야 고대 엘람은 바빌로니아로부터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음 시기인 중세 엘람 시대에 엘람은 번영을 노렸습니다. 이 중세 엘람 시기, 엘람은 나름 강력한 군사력을 보이며 발전했습니다. 과정 중에 군사 강국 아시리아에게 패배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엘람의 역사 가운데 최상급으로 강한 무력을 확립한 왕인 슈투룩 나흐 훈테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엘람은 다시 차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 엘람은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함무라비 법전을 가져오는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바빌로니아의 유능한 군주 네부카드네자르 1세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중세 엘람의 전성기도 막을 내립니다. 다음 시기는 신 엘람 시기인데 이 시기 중앙의 힘은 약해지고 지방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군사력을 길러 강력해진 아시리아를 마주한 엘람은 힘겨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엘람은 아시리아의 정복군주 아슈르바니팔의 공격으로 멸망하여 기나긴 고대 왕국 엘람의 역사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엘람이 쇠퇴하던 시기에 아레안족의 주류인 메데족이 엘람 왕조의 인근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데족을 비롯한 아레안족이 메디아 왕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메디아 왕조는 바빌로니아와 함께 결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이후 메디아 왕조의 지도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방의 영주와 메디아 군주의 딸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그 유명한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 대왕은 힘을 길러 메디아 왕국을 자신의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페르시아로 정하니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세운 키루스 대왕은 엄청난 정복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궁병과 기병을 동원하여 리디아를 멸망시키고 신바빌로니아, 시리아,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등 수많은 국가와 지역을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후 캄비세스 2세 시기 이집트까지도 손에 넣어 서아시아 대부분을 장악한 거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를 더욱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교한 행정 체계를 갖추어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눈, 왕의 귀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를 보내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을 감독했습니다. 조세와 각종 공무를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 왕의 길도 마련하여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첫 원정은 거친 파도로 인해 무산되었고 이후 다시 전개된 원정은 마라톤 전투에서의 패배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리우스 1세를 계승한 크세르크세스 1세도 다시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공격하여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 결사대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패배하며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지방 세력의 힘이 강해지며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저물어가는 와중에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제압하고 페르시아 정복에 착수했습니다. 이소스 전투에서 알렉산더와 전투를 벌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벌어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패배한 다리우스 3세는 결국 자신의 신하였던 베수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차지하고도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군했습니다. 인도 원정에서 돌아온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아우르는 최강자가 되었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 그가 건설한 대제국은 내분으로 얼룩졌습니다. 분열과 갈등 끝에 셀루코스 1세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인근을 아우르는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셀루코스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셀루코스 1세는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었던 찬드라굽타와 대결을 벌이고 평화조약을 맺기도 했고 알렉산더의 위협을 본받아 다양한 정복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 1세의 죽음 이후 셀레우코스 왕조는 쇠락하여 시리아 지역 인근으로 세력이 쭈그러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카스피의 동부에 살던 이란 계통에 속하는 유목민들은 파르티아를 건국했습니다. 파르티아는 세력을 확장하며 셀레우코스 왕조가 차지했던 지역들을 대거 손에 넣었습니다. 파르티아는 자국이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로마 제국을 잇는 교역로에 있던 파르티아는 중간에서 무역을 담당하여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로마와의 경쟁과 갈등으로 파르티아는 점차 쇠락했습니다. 3세기 초에는 파르티아가 멸망하며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추구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경쟁하며 세력을 키우던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왕 샤프루 1세는 260년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상대로 승리하고 그를 포로로 잡는 업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를 이길 정도로 강했던 샤프루 1세는 자신을 왕중왕이라 칭하였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지방을 통제하고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삼아 파르티아처럼 중개 무역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동로마 제국과의 경쟁에 시달리며 차츰차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동로마 제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사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뒤 세력을 키웠습니다. 무함마드의 죽음 이후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세력을 확장한 이슬람 세력은 결국 정통 칼리프 시대인 651년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부하이 왕조가 연이어 현재의 이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셀주크가 이끌던 튀르크족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세력을 늘렸습니다. 셀주크 튀르크라 불린 이 세력은 결국 바그다드에 들어와 부하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현재의 이란 지역도 역시 장악했습니다. 이후 셀주크 제국에서 독립한 세력은 호라즘 왕조를 건립했습니다. 호라즘 왕조는 동서 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호라즘 왕조는 동아시아에서 강력하게 성장한 몽골 세력과 갈등을 벌였습니다. 몽골 사신이 호라즘 왕조에서 죽임을 당하자 칭기즈칸은 호라즘 왕조를 공격했고 번영을 누리던 호라즘 왕조는 그렇게 몽골의 말바굽에 짓밟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후에도 유라시아 대륙을 무대로 장대한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몽골에 의해서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는 일한국이 건립되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한국은 몽골에 의해 세워지기는 했지만 국교를 이슬람으로 정하여 이슬람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이란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쇠퇴하고 말았고 몽골 제국의 부활을 추구한 티무르가 엄청난 규모의 정복 활동을 벌여 강대한 영토와 함께 이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정복군주 티무르가 동쪽의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던 중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이후
티무르 제국은 쇠퇴하고 이란 지역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양한 국가를 무너뜨리고 이란 지역을 장악한 국가는 바로 사파비 왕조였습니다.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한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고 페르시아의 전통적 군주 칭호인 시아를 사용했습니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선택하고 페르시아 토착 전통을 수용했기에 사파비 왕조는 수니파 이슬람교를 이끌던 오스만 제국과 인도 대륙을 주도한 무굴 제국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아바스 1세 시기에 더욱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바스 1세는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 제도를 개혁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파비 왕조의 주요 산업이던 양탄자와 비단 산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국영 산업으로 삼아 국가 경제의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파비 왕조는 내부 분열과 아프간족의 공격 등으로 약해져 1736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파비 왕조를 무너뜨린 인물은 바로 나디르 샤였습니다. 그는 사파비 왕조의 아바스 3세를 몰아낸 뒤 자신이 스스로 샤의 자리에 올라 아프샤르 왕조를 건립하고 이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엄청난 정복 활동을 펼쳐 심지어 무굴 제국의 수도 델리를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디르 샤의 죽음 이후 아프샤르 왕조는 왕실간의 내분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18세기 말에 세워진 카자르 왕조의 공격으로 아프샤르 왕조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카자르 왕조가 이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어 산업화와 각종 정치 사회적 개혁을 통해 강력해진 서양 열강들의 개입에 카자르 왕조는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러시아와 영국의 압박을 받던 카자르 왕조는 결국 영국에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란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발하여 담배 구입을 거부하는 불매 운동을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배에 대한 이권은 다시 카자르 정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권리 반환 대신 영국의 경제적 간섭과 침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국에 반대하던 반영운동 세력은 정치 개혁과 입헌 정치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고 마침내 1906년에 입헌 혁명이 발생하여 국민의회와 헌법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과 러시아,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간섭으로 혁명과 개혁은 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러시아와 영국의 세력권으로 분할되어 실질적으로 분할 통치를 당하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이란 서쪽의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변화에 자극과 동기를 얻어 리자 시아라는 인물의 주도로 카자르 왕조가 무너지고 팔레비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변화를 주도한 리자 시아는 나라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란으로 정하고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 마련과 산업 발전, 대학 설립을 통한 신교육의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리자 시아는 이란을 근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슬람교 지도자들과 팔레비 왕조 사이의 갈등이 점차 증폭되었습니다. 리자 시아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을 비롯한 주축국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결국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국의 압력에 의해 1941년 퇴위당하고 맙니다. 리자 시아를 계승한 팔레비 2세는 리자 시아가 추진했던 근대화 정책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비 왕조는 점차 정통 정치 엘리트 세력과 모하마드 모사데크를 필두로 한 신흥 민족주의 정치 엘리트 간의 갈등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레비 왕조는 민족주의 세력의 의회 설립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949년에 소련과 친한 정치 세력이 시아를 죽이려고 시도한 사건 이후 팔레비 왕조는 점차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사데크가 1951년에 총리로 취임한 뒤 이란에서 나는 석유를 국유화하자 미국과 영국이 이에 반발하여 이란의 석유에 관한 무역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모사데크를 비롯한 이란의 민족주의 세력은 이란에 대한 강대국들의 경제적 압박의 근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 세력의 위기를 틈타
팔레비 왕조는 군사 쿠데타로 모사데크 세력을 몰아내고 강력한 권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팔레비 왕조는 급격히 친미 성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권력 회복에 성공한 팔레비 왕조는 민족주의 세력을 탄압 감시하고 외교적으로는 친미적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팔레비 왕조가 추진한 서구적 개혁은 이란에 널리 퍼져있던 시아파 이슬람교 전통을 보유하고 있던 이란 국민에게 공감과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1979년 2월 11일 이러한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와 시아 체제는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호메이니는 이슬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통치체제가 이슬람의 최고 율법사에게 맡겨져야 하며 이란에서 순수한 이슬람의 모습을 실현하고 그러한 진정한 이슬람의 모습을 타국에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메이니는 이란에서 순수한 이슬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상황을 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란의 혼란을 배경으로 이란을 공격하여 이란-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만 기나긴 소모전으로 양쪽 모두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에게 무익한 전쟁이 끝나고 이란의 역사를 뒤바꾼 호메이니는 1989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호메이니는 죽었지만 그가 구축한 이란의 독특한 신정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신정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이자 국가 원수인 라흐바르가 사실상의 정권을 휘두르는데 호메이니의 죽음 이후 알리 하메네이라는 인물이 라흐바르의 자리를 넘겨받아 이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